안녕하세요. 생활한의학연구소의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위가 안 좋기로 유명하죠. 2018년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약 500만 명 이상이 위염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4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위염의 원인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그 주변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스트레스, 음주, 흡연, 잘못 쓴 식습관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반복되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약 400만 명 이상이 치료를 받았고 역시 그중 약 절반 정도가 4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어야 될 선을 넘어서 식도를 침범하는 질환을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부릅니다. 위 벽의 세포는 산을 견뎌낼 수 있도록 분화했지만 식도의 세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이 식도의 세포가 위산에 노출이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거나 목에 뭐가 걸린 것과 같은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산이 역류하는 이유로는 스트레스, 자극적인 음식, 술과 담배 등에 의해서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부위의 밸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위와 식도 사이를 가로막는 방벽이 헐거워지다 보니까 위산이 침공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거죠.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증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병은 별거 아닌 데서 시작된다. 잘못된 식습관, 춥거나 더운 날씨, 감정이 상하는 것,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어 이 따뜻한 기운만을 북돋아서 속에 열이 쌓이는 것, 타고난 체질이 실하고 피부가 치밀해서 땀이 잘 나지 않는 것, 급한 성질에 화를 자주 내서 화가 위로 치밀어 올라 체액의 흐름이 정체되고 소통이 안 되는 데서 병이 난다. 이렇게 병이 나면 명치 아래가 답답하거나 아프거나 입맛이 없는 것, 트림을 하면 썩은 냄새가 올라오거나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것, 속이 메스꺼리거나 더부룩한 것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요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고 보면 옛날 사람들도 꽤나 속을 끓이고 속이 쓰리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대부분이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염증을 없애는 약,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산의 자극으로 발생한 염증을 차단하고 원인 물질이 되는 위산을 줄이는 이 전략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흠잡을 수 없고 훌륭해 보이죠. 또한 실제로 단기전, 즉 일시적인 역류성 식도염에서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증상이 반복되거나 만성화된다면 더 이상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역류한 위산뿐만 아니라 위산이 왜 자꾸 선을 넘어서 식도를 침범하는가, 왜 넘어오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소화의 화학적인 과정입니다. 소화는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음식물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외부의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화 과정이 우리 생존에 아주 필수적이에요. 이 소화의 과정에는 다양한 소화 요소들이 동원되고 이것은 아주 복합적이고 연속적인 화학 반응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위에서 충분한 산이 분비되는 것을 전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몸이 외부의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이런 세팅을 갖게 된 거죠. 만약 그래서 위산이 필요한 만큼 분비되지 못하면 전체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시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복구가 되겠죠. 하지만 이 오류가 장기화되면 전체 과정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산을 억제하는 것만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화의 어떤 화학적 과정과 함께 우리가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소화의 물리적인 과정입니다. 소화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입에서부터 식도를 거쳐서 위와 장을 거치면서 일어납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바로 위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 식사 후 바로 눕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눕는 자세가 내려가는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류한다는 것은 이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거죠. 뭐 위산이 연어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단지 위와 식도 사이의 밸브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이 위와 횡격막 주변이 과도하게 긴장된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편하게 아래로 내려보내지를 못하고 위 주변에서 압력이 정체되어 여기가 꽉 긴장되어 있거나 때로는 치밀어 오르는 어떤 물리적인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환자들은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 외에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꺽꺽하고 트림을 자주 하거나 배에 가스가 차거나 우리가 흔히 체한다고 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소화의 물리적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급성으로 생긴 경우가 아니고 반복되거나 만성화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서는 이런 패턴을 자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아주 슬픈 일이지만 바로 노화입니다. 통계를 봐도 중년 이후, 즉 40대 이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 나이대가 사회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높은 것도 이유겠지만 신체 기능, 그 중에서도 괄약근의 약화가 영향을 주는 걸로 보입니다. 밸브가 낡아서 헐거워지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아마도 다른 부분의 괄약근 또한 느슨해져 있을, 조금씩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고생을 한다면 위산과 염증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산이 역류하지 않는 몸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먼저 일상생활에서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의 종류와 내가 어떻게 먹는가, 음식 먹는 습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철 음식 중심의 고른 영양 섭취와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야식과 폭식을 삼가하는 것은 올바른 식습관의 정해진 룰이죠.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긴장을 하고 있다면 이완의 효과적인 기법, 호흡이나 운동 같은 이런 의식적인 기법들을 통해 이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와 장이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내장기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도 필요하겠죠. 역류성 식도염이 자주 발생하고 잘 낫지 않는다면 위산과 염증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병이 효과적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전체 소화의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과정을 살피고 무엇이 소화를 방해하고 위산을 역류시키는지를 밝혀서 해결해야 합니다.